흔적도 남기지 마. 그 여자의 뼛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려. 내 눈에 띄는 먼지 한 톨이라도 남겼다간 니놈들 뼈도 그 옆에서 같이 타오르게 될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저주보다 더 차갑고 끈적거리는 사리로 번들거렸습니다. 민간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두식은 그 빛을 등진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한 손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위태롭게 떨리는 라이터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고 책상 위 크리스털 잿더리에서는 루시아가 넘겨주었던 조필드의 혈흔이 묻은 손수건이 검은재로 변에 매캐한 연기를 피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원혼처럼 민두식의 얼굴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문태경이라는 놈도 아직 병원에 숨이 붙어 있는데 일이 너무 커지면. 수화기 건너편 평생을 뒷골목에서 칼밥을 먹고 살아온 청부업자의 굵직한 목소리조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그들조차 민두식이라는 인간이 뿜어내는 광기 어린 살해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민두식은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를 지지기는 상상을 하듯 그의 눈동자는 기괴한 희열로 번득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돈은 자너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차고 넘치게 줄 테니까. 문태경, 정루시아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있는 자네 밑에 깡패 새끼들 전부. 오늘 밤이 지나고 서울 하늘 아래 그들의 숨소리가 들려선 안 돼. 알아들었나? 내 왕국의 균열을 내는 것들은 그게 누구든 삭제해버린다. 전화를 끄는 민두식은 타오르는 손수건의 마지막 조각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유일한 증거가 붉은 불길 속에서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며 민두식은 전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짓 하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오만함이 그의 뇌수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태워 없앤 것은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지옥불로 끌고 갈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붙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문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지만 그의 눈빛만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육체의 고통은 지금 문태경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불안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태경 씨, 제발 누워 있어요. 지금 움직이면 뼈가 다시 어긋나서 장기를 찌를 수도 있다고요.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과도 같은 만류에도 문태경은 이를 악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뇌수를 찌르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루시아가 위험하다는, 아니 그녀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확인한 순간 문태경은 깨달았습니다. 루시아는 혼자서 민두식이라는 괴물과 동기어 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를 2번 다시 잃지 않아.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 문태경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원칙, 정의 따위로는 민두식이라는 거대한 악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악마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 자신을 납치하고 폭행했던 건달들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 버려진 지 오래된 물류창고는 썩은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녹슨 철문을 걷어차고 들어서자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험상궂은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살벌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오늘 내일 하며 송장치를 준비하던 놈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네. 건달 두목이 비아냥거리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손가락 사이로 현란하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태경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큼성큼 두목의 코앞까지 다가가 핏발선 눈으로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거래를 하러 왔다. 거래?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 놈이 무슨 거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건가? 당신들 목숨값. 문태경의 낮고 서늘한 한마디에 창고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두목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문태경의 기세는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돌았나? 지금 누가 누구 목숨을 노네? 민두식이 나만 죽이라고 했나? 당신들은 일을 처리하고 나면 입막음용으로 당신들을 살려둘 것 같아? 민두식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당신들이 살아있는 한 민두식에게는 당신들이 걸어다니는 증거야. 두목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문태경은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민두식은 그런 놈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30년 지기 친구도 죽이고 마누라도 쫓아낸 놈이라고. 이미 당신들 처리하라는 지시 다른 조직에게 내려왔을지도 몰라. 당신들은 쓰다 버려지는 사냥개일 뿐이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망을 보던 막내 조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애들이 연장을 챙겨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작업하랍니다. 민 회장이 직접 지시했답니다. 두목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정말로 그들을 사용 후 폐기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문태경은 절망 대신 기회를 보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두목의 어깨를 잡으며 문태경이 소리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날 도와. 민두식의 목을 칠 증거 당신들이 만들어야 해.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유일한 길이야.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인적 드문 국도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소음을 내며 거칠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루시아가 손발이 굵은 밧줄로 묶인 채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두려움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미소야, 엄마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복수도 사랑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루시아는 민두식에게 지분 양도 각서를 넘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태경. 그 사람이라면 어쩌면. 차가 멈춘 곳은 을씨년스러운 폐공장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루시아를 짐승 다루듯 거칠게 끌어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루시아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지.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보내드리라고. 예쁜 얼굴 망가지는 건 아깝지만 어쩌겠어? 복면을 쓴 납치범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쇠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폐공장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포를 삼켰습니다. 민두식에게 굴복하는 모습은 죽어서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폐공장의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과 함께 무언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구냐?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문태경과 그를 따르는 건달들이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난투극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성한 곳 하나 없는 몸을 던져 쇠파이프를 든 납치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루시아 씨, 고개 숙여요. 문태경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아수라장 속에서 문태경은 오직 루시아 하나만을 바라보며 길을 뚫었습니다. 납치범의 쇠파이프가 문태경의 등을 강타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서도 그는 기어서라도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시아를 묶은 밧줄을 풀어내는 그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태경 씨, 바보같이 왜 왔어요? 도망가지. 루시아가 울먹이며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문태경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문태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터진 입술로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두고는 천국도 안 가. 같이 살아서 지옥 같은 이 세상 건너가자고 했잖아. 약속 지키러 왔어요. 상황이 정리되자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건달 두목이 바닥에 쓰러진 납치범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민두식이 시킨 거 맞지? 똑바로 말 안 해? 너도 민두식한테 토사구팽 당하고 죽고 싶어. 겁에 질린 납치범은 덜덜 떨며 품 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 나중에 협박해서 돈 좀 뜯어내려고. 살려만 줘. 문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두식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폐공장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문태경이랑 정루시아 모두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 나한테 덤빈 놈들은 씨를 말려야지. 실패하면 너희들도 죽을 줄 알아. 루시아와 문태경은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4년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증거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간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실종 상태였고 회사의 주인 자리를 놓고 민씨 일가의 탐욕스러운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녀야. 아버지가 안 계시면 당연히 내가 회장 대행을 맡아야지. 민경채가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누나. 누나가 회사를 말아먹은 게 얼만데? 내가 맞는 게 순리에 맞아. 민지섭이 삿대질하며 맞섰고 민수정은 명품 가방을 끌어안으며 징징거렸습니다. 난 모르겠고 내 법인카드 한도나 늘려줘. 아빠 없으니까 카드가 안 긁히잖아. 개들이 뼈다귀를 놓고 싸우듯 추악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대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루시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은 루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채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 하지만 루시아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상석인 회장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앉아.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뭐? 너 지금 미쳤어? 민지섭이 달려들려 하자 루시아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 앞에 자리에 앉혔습니다. 루시아는 차분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민간그룹의 최대 주주는 나, 정루시아입니다. 민두식 회장이 나에게 넘긴 지분, 그리고 우호 지분까지 합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대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너한테 지분을 줬다고.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이제부터 대청소를 시작할 거야. 루시아는 준비해온 해고, 통지서를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민지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해고입니다. 민수정.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회사 기밀 유출. 해고입니다. 그리고 루시아의 시선이 파랗게 질린 민경채에게 꽂혔습니다. 민경채 사장. 부당 내부 거래, 주가 조작, 그리고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당신도 해고야. 당장 내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꺼져.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민두식의 딸이야. 민경채가 발악했지만 루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지섭 씨, 민수정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동생들을 보며 민경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마지막 남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경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 회사, 그게 지금 중요하니? 너가 잃어버린 게 겨우 그따위 것들 뿐인 줄 알아?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썩어빠진 눈으로 똑똑히 봐.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춤을 추듯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친생모 민경채, 친생자 백미소, 일치 확률 99.99%. 이게 무슨... 민경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뇌가 정지한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루시아가 한 걸음 다가와 비수 같은 말을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너가 낳고 버린 딸. 너가 쓰레기 취급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이가 바로 미소야. 공 실장이 20년 전 너가 낳자마자 버리라고 했던 아이를 빼돌려서 나한테 맡겼던 거라고. 넌 내 친딸을 내 손으로 죽인 거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미소가 내 딸이라고. 그럴 리 없어. 민경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유리 파편처럼 머릿속을 찔러왔습니다.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맑은 눈망울, 자신이 미소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옥상에서 떨어지기 직전 미소가 불렀던 아줌마 살려주세요라는 절규. 자신의 딸이 보내던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제 손으로 뿌리치고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해. 민경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 어미의 처절한 단말마였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예쁜 옷 사줄까? 우리 미소 배고프지? 민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고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두식은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닌 경찰 특공대에 의해 자신의 은신처에서 개처럼 끌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넘긴 녹취록은 그를 빠져나갈 구멍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은
초라한 늙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민두식 회장,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민두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루시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시아는 입모양으로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무너졌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오르길. 한편 인천공항 출국장.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감지한 김선재 변호사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탑승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남은 비자금 계좌가 든 USB를 주머니에 넣은 채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끝났어. 이제 이 돈은 다 내 거야. 미국 가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난 머리가 좋으니까. 그때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뒤로 싸늘한 표정의 스텔라 장이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작별 인사도 없이 어디를 가시나? 김선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긴요? 당신이 빼돌린 그 비자금 계좌, 사실 내가 심어둔 덫이었거든요. 당신이 그 계좌에 접속하는 순간 위치 추적과 횡령 증거가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당신은 내 손바닥 아니었어요. 스텔라 장의 차가운 미소 뒤로 검찰 수사관들이 김선재를 에워쌌습니다. 김선재 씨 업무상 횡령 및 범인 은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김선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허망하게 공항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경채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움켜쥐려 했던 그의 야망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끌려가는 김선재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 결혼식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루시아가 버진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부케와 함께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미소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오늘 결혼해. 너가 그토록 좋아하던 태경 아저씨랑. 엄마 예쁘니? 루시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턱시도를 입은 문태경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남자. 루시아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석 한쪽에는 스텔라 장과 모태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세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엄마 축하해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턴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모든 눈물 내가 닦아줄게요. 당신이 짊어졌던 십자가 이제 내가 같이 질게요. 루시아가 문태경을 올려다보며 눈부시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당신은 나의 구원이에요.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루시아의 눈에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미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해. 어디선가 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액자를 가슴에 꼭 품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미소야. 엄마 이제 행복할게. 너를 가슴에 묻고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살아갈게. 지켜봐줘. 바람이 불어와 루시아의 베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태양을 삼키려다 타버릴 뻔했던 여자 루시아. 그녀는 이제 태양을 품은 여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얻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예상 결말 시나리오 어떻게 보셨나요? 민두식과 민경채를 비롯한 악인들이 처절하게 몰락하고 루시아가 진정한 회장으로 거듭나며 문태경과의 사랑을 이루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경채가 자신의 친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파멸하는 장면은 권선징악의 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드라마의 실제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